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10페이지까지 했던 얘기인가요? 그럼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여러분 진정하세요. 우리 신경 자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온의 재배치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자, 밖에 무슨 일이지? 자, 그럼 우리 분극 상태에서는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그런 이유들은 이렇게 세포막을 경계로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를 띄는 것을 분극이라고 하고, 분극의 원인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 등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가 이루어지는데, 세포 바깥쪽은 나트륨이 많아요, 칼륨이 많아요? 나트륨이 많고, 세포 안쪽은 칼륨이 많습니다. 알겠죠? 이 상태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세포들이 이제 세포막이 자극을 받습니다. 전기적 자극을 받게 되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둘 다 동시에 자극을 받으면 누가 먼저 열려요?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니까 나트륨이 어디에서 어디로? 세포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트륨 양이온이죠? 세포 안쪽에 마이너스가 강했는데 양이온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럼 막전이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는 탈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 나트륨 통로는 빠르게 열리고 빠르게 닫혀요. 그럼 나트륨 통로가 닫혔을 때쯤에 이제 칼륨 통로가 열립니다. 칼륨은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원래 플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막전이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칼륨이라는 양이온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칼륨 이온. 그럼 플러스가 빠져나가니까 막전은 다시 내려오겠죠. 이 과정을 뭐라 그래요?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 자극을 받은 이 막에는 막에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이 나간 상태죠? 얘를 다시 이온을 재배치를 해준단 말이죠. 누가? 재분극까지 끝나면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와 있고 칼륨이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누가 다시 나트륨을 바깥으로 퍼주고 칼륨은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하고 있어요. 알겠죠?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온의 투과도 그래프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투과도, 칼륨의 투과도, 그 다음에 활동전이 이거 한번 볼게요. 나트륨의 투과도가 증가하니까 막전이가 올라갔죠? 맞나요? 나트륨의 투과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세포막을 경계로 나트륨의 이동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나트륨이 세포 바깥쪽이 훨씬 더 많으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많이 확산되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나트륨이 빠르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나트륨이 들어오는 것이 빠르게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나트륨이 이제 닫힐 때쯤에 이제 칼륨 통로가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칼륨 이온들이 밖으로 방출되니까 이제 재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고 요것도 한 번씩 봤었고 대신에 주의할 점은 실제 나트륨 칼륨 농도에 비하면 극히 적은 일부의 이온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활동전이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항상 세포 바깥쪽이 나트륨이 높고 세포 안쪽이 칼륨이 높았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신경 자극의 전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어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뭐를 그리고 있어요? 뉴런 두 개를 그렸죠? 한 뉴런 내에서 신경 자극이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신경 자극 이동하는 것을 이제 전달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와 전달을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럼 일단은 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뉴런 내에서 신경 자극의 이동을 전도라고 합니다. 뉴런의 특정 부위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면 세포 안으로 유입된 나트륨이 옆으로 확산되면서 확산한 부위의 막전이를 상승을 시켜 탈분극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 결과 탈분극이 일어난 부위에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대량 유입이 되어 활동전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활동전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신경 자극이 뉴런의 말단까지 전도가 됩니다. 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뉴런인 거고 여기를 뭐라 불러요? 가지돌기. 얘를 신경세포체, 얘를 그 다음에 축삭돌기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죠?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신경자극이 축삭돌기를 따라서 쭉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이동하는 과정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확대를 했어요. 자, 얘가 축삭돌기의 축삭돌기의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을 경계로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신경 자극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경 자극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있던 나트륨 통로들이 열려요. 그럼 나트륨이 들어오겠죠? 맞나요? 그러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나트륨이 확산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나트륨 때문에 여기에 있던 이 나트륨 통로들도 전기적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시 열려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나트륨이 또 들어오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나트륨 때문에 여기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세포막에 있던 나트륨 통로들이 열려가지고 다시 나트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또 양쪽으로 퍼지겠죠? 이 퍼진 것 때문에 다시 여기에 있던 나트륨 통로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열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어요? 자, 우리 전기가 흐른다라는 건 뭐야? 전기. 전하를 띤 입자들이 움직이면 전기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양 이온도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이면 전기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경 자극의 이동은 나트륨, 전하를 띤 입자들이 계속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적 흐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예, 그럼 다시 볼게요. 자, 가 부분에 자극을 줬어요.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오겠죠? 그럼 얘 때문에 확산되어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고 나트륨이 양쪽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 확산되어 있는 나트륨 때문에 여기에 있던 나트륨 통로들이 자극을 받아서 나트륨이 열리게 되고 이쪽 부분 맨 처음 자극을 받았던 부위에서는 이제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이제 칼륨 통로가 열려가지고 이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 부분 보게 되면 현재 이렇게 탈분극, 나트륨의 유입으로 탈분극이 된 상태로 활동 전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다가 가 부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칼륨의 유출로 재분극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과정인 이렇게 분극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나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다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이 과정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할게요. 그래서 요거 한 번씩 읽어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나트륨은 양쪽 방향으로 확산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도 나트륨이 들어왔단 말이지. 그럼 얘 때문에 여기에 있던 나트륨 통로가 또 자극을 받아서 열려야 되지 않아? 왜냐하면 나트륨 전기적 신호이기 때문에 이 전기적 신호에 반응하는 통로들이 열린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나트륨이 확산되어 들어왔잖아요. 여기에도 나트륨 통로가 있겠지. 나트륨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 세포막에 수백 개씩 많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그럼 여기에 있던 나트륨 통로는 다시 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열렸어. 그 다음에 자극을 오른쪽으로 전달해주고 닫히고 이제 칼륨 통로가 열렸어. 근데 여기서 나트륨이 와. 그럼 여기 있던 나트륨 통로가 또 열리면 될까? 안 될까? 열리면 안 되겠죠. 그럼 한번 자극을 받으면 어때? 계속 무한정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나트륨 통로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한번 열렸다가 닫힌 상태가 되면 일정 시간 동안은 그 어떤 자극이 와도 열리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 의해서 또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한번 활동 전이가 발생했던 부위는 다시 분국 상태가 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다시 탈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수용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경 자극의 전도는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를 따라서 축삭돌기 말단으로 진행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던 뉴런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가운데에다가 갑자기 인위적으로 활동 전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자, 인위적으로 활동 전이를 발생시켜가지고 나트륨 유입이 돼요. 그럼 나트륨이 양쪽으로 퍼지겠죠. 확산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있던 나트륨 통로들은 아직 자극을 받아서 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나트륨들에 의해서. 나트륨의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닫히고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불운기가 있고 이걸 좀 지나야지만 다시 나트륨 통로가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아직 나트륨 통로가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이 오면 다 열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와요. 그럼 양쪽으로 확산이 돼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있던 나트륨 통로들이 열리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양쪽의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분의 전도는 일반적으로는 한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만 양쪽 방향도 가능은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자, 만약 축삭돌기 중간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신경 자극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전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양방향이 가능하고 전달은 한쪽 방향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달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왜 한쪽 방향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신경 자극의 전도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마리집 신경, 얘를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했어요. 자, 얘를 마리집이라고 했죠? 자, 마리집은 어떤 세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슈반 세포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축삭돌기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죠? 좋아요. 볼게요. 자, 우리 마리집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절연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축삭돌기에 노출된 세포막, 그 다음에 여기 민마리집 신경이 다 노출이 되어 있죠. 이 세포막에는 나트륨, 칼륨 통로들, 그다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엄청나게 많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서는 여기에는 이 통로나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없습니다. 왜? 있어봤자 얘가 막고 있어가지고 물질의 이동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노출되는 세포막에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다 있고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 부분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 없고 나트륨 통로 없고 칼륨 통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신경 자극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죠? 그 말은 뭐야? 나트륨이 들어와서 확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근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항상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하냐면 한 번 들어온 나트륨이 쭉 한 번에 확산되면 좋은데 항상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 들어온 나트륨이 멀리까지 확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들어온 걸 계속 내보내는 애들이 있으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들어와서 확산이 될 때 멀리까지 못 가고 바로 이 옆에 애를 자극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트륨이 또 들어오고 또 확산되고 나트륨이 또 들어오고 확산되고 또 들어오고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활동전이가 발생해야 돼요.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경 그 정보가 이렇게 전도가 되는데 얘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 이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면서 들어온 나트륨이 밖으로 유실이 되지 않고 한 번에 쭉 확산이 돼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막에 있는 나트륨 통로들을 자극시켜가지고 다시 열어줍니다. 그럼 나트륨이 들어오죠? 양쪽으로 확산이 됩니다. 근데 확산이 되는데 보니까 또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러니까 나트륨이 유실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온 나트륨이 멀리까지 한 번에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흥분의 이동 속도, 신경자극의 이동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요? 얘는 들어와가지고 또 열고 또 열고 그 다음에 봐봐. 얘는 들어와서 옆에 애를 자극시켜서 들어오고 들어와서 옆에 애를 자극시켜서 또 들어오고 확산돼서 옆에 애를 자극해서 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얘는 한 번 들어오면 확산이 돼서 다시 옆에 확산이 돼서 여기까지 된단 말이죠. 그럼 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마리신경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흥분의 전도 속도가 마리집 신경이 민마리집 신경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 명칭을. 우리 사람이 겉에서 보기에는 활동전이가 여기서 쭉 발생하고 갑자기 활동전이가 여기서 쭉 발생하고 활동전이가 여기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사실은 이 내부에서는 나트륨이 이동하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전이가 마치 뛰듯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얘를 도약전도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리집 신경이 민마리집 신경보다 이 신경자극의 전도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이유, 마리집 신경이 이 신경자극의 전도 속도가 빠른 이유를 뭐라고 불러요? 도약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마리집 신경. 마리집으로 둘러싸인 축사계 세포막에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연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낭비의 결절에서만 활동전이가 발생하는데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뛰듯이 낭비의 결절에서 다음 낭비의 결절로 흥분이 전도가 되는 도약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윗마리집 신경보다 신경 자극의 전도 속도가 빠릅니다. 자, 여기 흥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 과정상 우리 이제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선생님이 다 미처 수정을 못했는데 흥분 신경 자극이에요. 알겠죠? 알겠나요? 자, 필기했으면 이제 축삭돌기의 지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간 중학교 때 전류의 흐름 뭐 V는 I야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나나요? 기억은 날 거예요. R이 저항인데 저항이 뭐예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막아주는 애들을 저항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이 전류의 흐름을 물의 흐름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볼게요. 여러분들이 물이에요. 두꺼운 관이 있고 얇은 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이라면 이렇게 뛰어갈 수 있겠죠. 근데 얇은 관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편하게 가겠어요? 1번. 그럼 1번이 저항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물의 흐름이 전류의 흐름이라 생각해주면 어때요? 직정이 큰 거, 반지름이 크면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류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저항이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축삭돌기도 마찬가지예요. 축삭돌기가 두꺼운 애들이 있고 얇은 애들이 있다면 이 두꺼운 지름이 큰 애들이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마리집 신경이 민마리집 신경보다 이 신경 자극의 전도 속도가 빠른 이유는 하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뭐가 일어나서? 도약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되고 축삭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작기 때문에 신경 자극의 전도 속도는 빠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신경신호의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신경신호의 시냅스 전달이라고 해가지고 시냅스란 용어가 나왔고 전달이란 용어가 나왔어요. 전달은 아까 설명했듯이 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신경신호가 이동하는 것을 신경 자극이 이동하는 것을 전달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이 뉴런과 이 다음 뉴런을 확대해서 잘 보면 이 끝과 끝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작은 틈을 두고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인접해 있는 부위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틈은 대략 20에서 40 나노미터 정도의 틈인데 나노미터는 10의 몇 승이에요? 마이너스 9승. 미리는 마이너스 3승. 얘는 6승. 나노는 마이너스 9승이라고 기억해줘야지 내년에 수능 볼 거 아니야, 그치? 자, 이거 나노 헷갈리면 숫자 9가 영어로 뭐예요? 9이니까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그리고 369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아무튼 20나노미터란 얘기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틈을 두고 접해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시냅스라고 하고 이 틈을 시냅스 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이 신경 자극은 이런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냅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전, 여기가 후. 그래서 얘를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하고 얘를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요 시냅스를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냅스에서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 볼게요. 자, 얘가 시냅스 전 뉴런인 거고 얘가 시냅스 후 뉴런의 세포막인데 축삭 돌기의 끝부분에 살짝 부풀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뭐라 부르냐면 축삭 돌기 말단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축삭 돌기 끝부분이 살짝 부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축삭 돌기 말단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 돌기 말단인 거고 얘는 시냅스 후 뉴런의 여기 가지돌기나 혹은 신경세포체를 의미를 합니다. 됐어요? 얘는 그래서 시냅스 후 뉴런의 가지돌기나 아니면은 신경세포체 세포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인접한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고 이 틈을 시냅스 틈이라고 합니다.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을 봤더니 시냅스 소포라는 게 있어요. 얘는 약간 막으로 된 구조물인데 조그만한 풍선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냐면 이 신경을 전달해주는 화학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어요. 알겠나요? 자, 시냅스 소포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 신경 자극, 활동 전이가 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시냅스 소포가 누구랑 융합을 하냐면 요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세포막과 융합을 합니다. 융합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확산되어 오기 시작합니다. 알겠나요? 이게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얘를 수용할 수 있는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라고 합니다. 이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여기에 이렇게 결합합니다. 그랬더니 열렸네요. 그랬더니 나트륨이 들어옵니다. 이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맨 처음에 나트륨 통로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이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어떤 애들은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고 어떤 애들은 화학 물질에 의해서 열리고 어떤 애들은 기계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고 어떤 애들은 항상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가 뭐냐면 이 화학 물질에 의해서 열리는 나트륨 통로인 거예요. 알겠나요? 걔를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라는 곳에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하게 되면 이 통로가 열려가지고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막들에도 당연히 나트륨, 칼륨,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다 있으니까
나트륨이 들어오는 전기적 자극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탈분극이 일어나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냅스 후 뉴런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경 자극이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시냅스.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은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와 약 20나노미터에서 40나노미터의 좁은 간격을 두고 접해 있는데 이 접속하는 부위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축삭돌기 말단은 축삭돌기 끝에 약간 부푼 부분을 의미합니다. 시냅스에서 축삭돌기 말단 쪽으로 뉴런을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하고 가지돌기 쪽의 뉴런을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의 좁은 틈을 시냅스 틈이라고 합니다. 자,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방출되어 인접한 뉴런이나 반응기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축삭돌기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가 있고 그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도파민 이런 것들 다 신경 전달 물질, 그 다음에 엔돌핀도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엔돌핀이 언제 나와요? 웃을 때 나오고 또 극한의 고통을 느낄 때도 나옵니다. 왜? 너무 아프니까 얘 고통을 좀 덜 느끼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엔돌핀과 구조와 되게 비슷한 마약이 있는데 뭘까요? 모르핀이라는 마약 들어봤어요? 그게 굉장히 구조가 비슷합니다. 알겠죠? 모르핀 이런 거 언제 써요? 너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엔돌핀은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나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러닝 좋아하나요? 혹시 러너스 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나요? 이게 뭐냐면 한 10km 이상 달리게 되면 내 몸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이 머릿속에서 이 엔도핀이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때? 고통은 사라지고 기쁜 거야. 이런 것들을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약간 마약이 취한 상태로 달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여러분들이 또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언제 볼 수 있냐면 이제부터 의학 드라마 보게 되면 에피네프린 눈에 들어올 거예요. 심장 박동이 갑자기 멈춘 사람한테 의사들이 에피네프린을 막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에피네프린 주사기를 바로 심장에 꽂아요. 왜냐하면 에피네프린이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알겠나요? 자,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뉴런의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수용체가 열려가지고 나트륨이 유입되어서 시냅스 뉴런의 활동 전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 수용체 종류에 따라서 활동 전이의 발생 유무는 다르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그냥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로 들어와가지고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라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자, 신경 전달의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냅스 전 뉴런의 신경 자극 활동 전이가 축삭되기 말단에 도달하게 되면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을 하게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확산되면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뉴런에 결합하게 되어 나트륨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시냅스 뉴런의 탈분극이 되어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냅스 소포,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는 축삭되기 말단에만 있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는 이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내가 강제로 자극을 줘가지고 신경 자극이 여기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방출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없고 그 다음에 요 끝에서 이 축삭돌기 말단에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신경 자극이 이동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달은 무조건 한쪽 방향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는 축삭되기 말단에만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는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에만 있기 때문에 요거 신경 자극으로 바꿔줘요. 여기 흥분 대신에 신경 자극은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로만 전달이 되지 그 반대로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퀴즈. 신경 전달 물질이 얘랑 계속 결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한 대를 딱 맞았어. 그 맞은 정보가 활동 전이를 따라가지고 온단 말이지. 얘 방출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 결합을 하겠죠? 얘가 열려요.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결합해 있다면 나트륨이 계속 들어오겠네? 탈분극이 계속 오겠네? 그럼 난 한 대 맞았는데 평생 맞는 느낌 드는 거지. 알겠죠?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은 어떻게 돼야 돼? 한번 방출됐다가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라지냐면 요 축삭되기 말단으로 다시 흡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요 결합되어 있거나 이렇게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 애들을 사실 세포막에 얘네들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잘 적당한 시간에 잘 분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경 전달이 엉키게 된다는 얘기지. 한 번 자극이 왔는데 계속 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한 번 웃겼는데 계속 웃는 거지. 고통스럽잖아.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찔렸는데 그 찔리는 느낌이 계속 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도 적절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의 처리, 시냅스 전 뉴런으로 흡수가 되거나 시냅스 뉴런 세포막에 있는 효소로 분해합니다. 만약에 신경 전달 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시냅스 뉴런이 계속 탈분극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축삭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니까 신경 자극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네요. 맞죠? 얘가 시냅스 전 뉴런이고 얘가 시냅스 뉴런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냅스 이 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볼게요. 자, 얘가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고 얘가 시냅스 뉴런의 세포막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신경 자극이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번 과정.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시냅스 소포가 이렇게 막과 융합을 하게 됩니다. 융합을 하게 되면 이 시냅스 틈으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확산된 시냅스 틈으로 방출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닫혀있던 애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이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냅스 뉴런이 탈분극이 시작이 됩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신경 자극의 전도와 전달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하나의 뉴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뉴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뉴런이에요. 내가 이 가운데 뉴런에다가 강제로 자극을 줬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양 방향이 가능하니까 양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전도된 신경 자극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지. 그렇지만 이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는 시냅스 소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축삭돌기 말단에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또 있어도 여기 전달 물질이 있어도 얘가 수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전달이 안 되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전도는 양 방향이 가능하지만 전달은 한쪽 방향만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전도와 전달의 속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 전도는 전기 신호예요. 그렇지만 전달은 얘가 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에 결합을 하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열리고 거기 다시 나트륨이 들어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더 빠르겠어요? 전도와 전달 중에 전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신경 자극의 이동 속도는 전도는 전기적 신호이기 때문에 화학적 신호의 전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다음 신경 자극의 이동 방향성 보도록 할게요. 신경 자극 이동의 방향성. 자, 전도 양방향이 가능하고 전달은 한쪽 방향만 가능합니다. 알겠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알겠죠? 시험 기간에 이제 밤새 공부하다가 지금 졸고 있으니까 그럼 안 돼요. 볼게요. 자, 약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약물 중 하나는 무조건 지금 먹고 있어요. 카페인입니다. 한번 볼게요. 약물 중 시냅스에서 신경 자극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각성제입니다. 신경 자극의 전달을 강화시키는 걸로 흥분시키고 심장박동 및 호흡을 촉진하고 긴장시키고 각성을 시켜요. 여러분들 각성하기 위해서 뭘 먹습니까? 카페인을 먹죠. 근데 여러분들 카페인에 계속 의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지금부터 의존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대학교를 만약에 갔어. 그 회사를 취직을 했어. 그런데 카페인 없이는 못 사는 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매일매일 커피로 돈을 쓰는 사람이 된 겁니다. 됐죠? 커피 이제 한 4,000원짜리 사 먹으면은 일주일이면 얼마야? 5일 출근했을 때 4고 22만 원이지. 한 달이야. 사주잖아. 얼마야? 8만 원이지. 1년이면 얼마예요? 80만 원 더하기 16만 원 해봐. 얼마야? 96만 원. 그러면 한 달 1년 동안 100만 원이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한 20대에 취직을 하면 65살까지 하면 자녀니까 45년 동안. 그럼 얼마야? 4,500만 원에 커피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카페인에 너무 중독되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니코틴에 중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코카인, 그다음 엑스터시 등이 있어요. 자, 그다음 진정제, 신경 자극의 전달 약화로 긴장, 통증을 약화시킵니다. 수면제, 알코올, 아편, 프로포폴이 있어요. 프로포폴 혹시 들어봤나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수면 마취할 때 쓰는 게 바로 프로포폴인데,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할 때, 혹은 앞으로 누군가는 쌍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쌍수를 할 때도 보통 수면 마취를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프로포폴인데, 이거는 연예인들이 많이 뉴스에 나옵니다. 프로포폴이 그러니까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데 그냥 본인들이 맞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프로포폴이 수면 마취제이기 때문에 맞고 나면은 되게 깊은 잠을 잔 거와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근데 이제 이 연예인들은 사실은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인기가 없으면 바로 사라지고, 그러니까 약간 불안도가 높고 인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불면증에 많이 시달린대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찾아서 맞은 거지. 그러면은 이제 숙면을 취한 느낌이 드니까. 알겠죠? 그래서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우유 주사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얘가 우유처럼 약간 하얗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얘는 또 언제 쓰이냐면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할 때도 쓰입니다. 자, 전신 마취할 때 혹시 전신 마취 하는 거 여러분들 의학 드라마 이런 데서 본 적 있어요? 의학 드라마 안 봅니까? 자, 어떻게 해요? 자, 이 어떻게 마취를 하냐? 세 가지 정도의 약물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수면 마취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정신을 딱 잃게 해요. 그 다음에 뭘 마취시켜주냐면 강한 진통제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뭘 넣느냐면 근이완제를 넣어요. 왜 근이완제를 넣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수면 마취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이완제를 넣지 않으면 우리 수술할 때 결국 째야 되잖아요. 그럼 피부 째고 그 다음에 지방층 해친 다음에 열면 이제 근육이 있단 말이지. 그럼 근육을 자르기 시작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내 몸이 근이완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근육이 이렇게 긴장하면서 쪼그라게 딱 단단하게 딱 힘주는 것처럼 됩니다. 그럼 칼이 잘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메스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근이완제를 넣어가지고 근육을 쉽게 자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근이완제를 넣으면 강한 근이완제를 넣게 되면 이 내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으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건데, 횡격막이랑 얘네들도 근육이기 때문에 얘들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해줘요? 여기 기도삭간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인공적으로 숨을 계속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하필 진통제에 들어갔고 근이완제 효과가 있었고 수면 마취제가 효과가 없어서
수면 마취제가 효과가 없어서 마치 나는 자고 있지만 내가 고통을 다 느끼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것들을 수술 중 각성이라고 합니다. 그 의사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마취가 돼 있어. 움직이지도 않아.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해. 근데 나는 어떤 상태냐면 정신은 깨어 있어. 몸은 못 움직여. 근데 내 배를 열어놓고 수술을 계속 하는 거지. 근데 그 고통을 다 느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수술 중 각성이라고 하고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영화 중에 어웨이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수술 중 각성이 잠깐 나와요. 알겠죠? 심장 수술을 하는데 각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심장 수술할 때 어떻게 되죠? 심장을 이제 꺼내는 게 아니라 심장을 봐야 되니까 근육 여기 피부 자르고 근육 자르고 뼈를 잘라가지고 이제 벌려놓고 있겠죠. 그걸 다 고통을 느끼는 거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 환각제. 신경 전달 물질의 비정상적인 방출 증가로 인지작용과 의식을 변화시켜 존재하지 않는 환각을 유발합니다. 대마초, 부테인, LS 등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가 동남아시아에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 놀러 가가지고 잘못해서 대마초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범으로 잡힙니다. 알겠죠? 동남아시아 갈 때는 대마초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